가격은 30유로. 사기 좋다. 가격 좋대.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첫 번째 저라서 8300에 디더링 안 하고 바이어스 다크 플랫을 5장을 치면 이렇게 놓이기 시작이 됩니다. 아니, CC가 나쁜 게 아니고, GSL에 쓸만하다니까. CC는 나쁘다는 얘기 안 했어. 네. 저는 앉아서 하겠습니다. 이거 노트북 이걸로 해야 돼서. 예전에 라다 홈페이지에 보면 이제 이렇게 소행성 같은 거 찍히면 이거 뭐냐고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몇 번 찾아서 이거 뭡니다 알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정 과장님이 이걸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간단하게고요. 사실은 중간에 이제 이상한 애를 찾으면 얘 위치를 알아야 되니까 에스트로메트리 하는 거를 맥심하고 픽스인사이트에서 그냥 간단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냥. 오늘 내용이 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저 M42 같은 걸 찍으면 사실은 M42는 소행성이나 이런 애들 말고 인공위성이 엄청 많이 지나가죠. 정직에 대해서는 쭉쭉 줄로 찍히는데 우리가 이제 찍으려고 하는 오브젝트 말고 별이나 아니면 해성이나 소행성 이런 이상한 애들이 찍히면 점으로 찍히는 애들은 대부분 다 별이기 때문에 이동량이 아주 적은 소행성이라고 하고 혹은 이제 궤적이 찍히는 소행성 같은 것들이 있으면 이제 점상인지 스트릭으로 찍히는지를 먼저 구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뿌옇게 찍힌 애들은 해성이거나 혹은 우리가 잘 모르는 아주 작은 엄청나게 많은 카탈로그에 되게 어두운 은하들이던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찍은 영상에서 카탈로그에 있는 천체인지 아닌지를 찾아보려면 또 어떻게 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소행성으로 의심되는 애가 찍혀 있는데 1번 영상에 찍혀 있고 2번 영상에 안 찍혔다. 그러면 사실은 소행성이 아닌 거죠. 이상한 코스믹 레이나 다른 이상한 혹은 천문학계에서 많이 이슈가 되는 반말레 버스트라든지 잠깐 성감 딱 터지고 없어지는 것들도 있긴 하고요. 그래서 그런 애들을 이제 영상에 이제 그런 이상한 애들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에스트로메트리를 하고 그 다음에 에스트로메트리를 했더니 좀 수상한 녀석이에요. 그러면 인터넷에 접속해가지고 내가 찍은 필드 안에 알려진 소행성이나 다른 행성들이 있는지를 체크하는 사이트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좌표 넣고 딱 치면 그 필드 안에 우리가 알려지는 카탈로그에 있는 소행성들이 쭉 다 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MBC 체크 6번 정도에서 MBC 체크해서 알려진 소행성이라고 위치가 다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걸러지면 이제 그만인데 거기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2, 3주 전에 정 과장님이 리포트 한 게 있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생생한 증언을 제가 다시 한번 요청을 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거 카탈로그 없는 거네. MBC 체크에 안 나오는 거면 이제 마이너 플래닛 센터에 리포트를 하는 이 일련의 과정이 이제 우리가 새로운 천체를 발견했을 때 이제 하는 과정들이고요. 우리나라에 리포트를 각자 해야 돼요? 아니면 천문연구원 쪽으로 해야 돼요? 아니, 각자. 천문연구원에서 안 받아줘요? MBC로 가요? 그냥 바로 천문 직원이 지금 요즘에 스타 봤을 때 이대한 선생님 얘기가 나왔었는데 일본에 찍어. 일본에서 통해가지고 등록을 했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왜냐면 PC에 올려야 되는데 그게 까다로워. 그래가지고 생생한 질문 할 거니까 제가 나중에 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영상을 찍으면 이제 별 사이드 레이트로 트래킹을 하면 별은 이제 저렇게 낮점으로 찍히지만 저렇게 줄로 쭉 나오는 애들이 있고요. 보통 마우스가 안 되니까 오른쪽에 혹시 되나? 여기 있어요. 예. 오른쪽에 보면 이제 우리가 보통 모노 CCD로 RGB L 촬영을 하면 흰색, 레드, 그린, 블루 이렇게 이제 컬러 영상을 만들면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건 이제 이동하는 녀석들이란 말이죠. 우리가 이제 별은 가만히 고정되어 있고,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일반 별이 아니고 다른 이상한, 보통은 소행성이 많지만 그 녀석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영상에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소행성이 이렇게 컬러가 이동을 하지만 이렇게 뿌연 애들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흔히 아는 메시아나 NGC 카탈로그가 아닌 다른 되게 어두운 은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보면 여기 지금 빨간 엄청 것들도 다 사실은 다 은하로 분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성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약간
그 초록이 아니고 시안 색깔 이런 색으로 보통 녹색으로 많이 찍히거든요. 그래서 해성인지는 바로 구별이 가능하고 그리고 멀리 있고 겨우 뭐 한 18등급, 20등급 정도 되는 해성들은 이렇게 포마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같은 경우 이제 해성 영상이라 찍힌 영상 제가 가져온 건데 이렇게 그냥 점으로 별같이 찍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구별하기가 조금 애매한 경우도 이런 게 해성인지 아닌지. 하지만 이제 이렇게 사실 이동을 하면 이 지구 근처를 지나는 소행성이구나, 혹은 해성이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그냥 카탈로그 돌려서 이제 나온 건데요. 보면 M33을 찍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지금 약간 이거 피치 색깔, 복숭아 색깔 이건 이제 NGC랑 IC 카탈로그들이고 보시면 이제 PGC라고 되게 작은 은하들, 그러니까 어두운 은하들이죠. 어두운 은하들은 이렇게 다 약간 뿌옇게 나와 있지만 카탈로그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구별이 다 가능하고요. 이 카탈로그 아이덴티피케이션은 여기 지금 나오는 거는 그 픽스 인사이트 애노테이션 기능으로 하면 이렇게 되고요. 아까도 정 과장님이 그 오토 파일럿 할 때 그 핀포인트로 플레이트 솔빙 해가지고 위치하는데 여기도 똑같이 그런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픽스가 이런 애노테이션 하는 거는 되게 편한 것 같아요. 맥심에도 있죠. 맥심에서는 에스트로메트리 하는 옵션이 있고 애노테이션 기능이 있는 쪽으로 동그라미 쳐주고 이렇게 쳐주는 거 없고. 네, 그건 없어요. 네. 좌표만 찾아서. 좌표를 찾아주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백그라운드 스타, 그러니까 별들은 점으로 찍혀 있고 움직이는 놈들을 찾아가지고 그 다음 영상, 예를 들어 지금 여기서 지금 뭐 600초 노출했는데 얘가 여기 있고 다음 장에 이쪽 방향, 뭐 이쪽 방향 이렇게 이동하는 모습을 찍히면 얘는 확실하게 움직이는 소행성이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그래도 아마 가장 많이 쓰시는 맥심에서 보면 맥심 뒤에 프로 버전부터는 그 핀포인트 옵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핀포인트 에스트로메트리에 들어가서 다른 건 별로 할 것이 없고 일단 요거 가이드 스타 카탈로그를 한 800메가 정도, 800메가 정도 되는 걸 다운 받으셔서 설치해 놓으시면 돼요. 하드디스크에 설치해 놓고 그 패스만 지정해 주시면 되고 사실 이거 눌러보면 뭐 되게 많은 카탈로그가 있는데 나머지 애들은 용량이 되게 커요. 기가 단위로 막 있어가지고 어두운 건 나오긴 하지만 그래서 그냥 보통 요거 가이드 스타 카탈로그 가장 많이 하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서치 별을 찾을 때 플레이트 솔빙할 때 별을 찾을 등급을 이렇게 지정해 줄 수가 있는데 마이너스 2에서 20이면 거의 뭐 대부분별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 없이 한 5에서 10등급 정도 해놔도 잘 찾아요. 그래서 요거를 줄여 놓으시면 되고 서치 에리어를 우리가 필드 오브가 있는데 200%, 256% 찾겠다. 저게 아마 디폴트로 저렇게 돼 있나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100%로 그냥 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디텍션 셋업인데 이건 그냥 디폴트로 하셔도 큰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요 셋 픽셀 스케일을 누르셔가지고 내 카메라와 그 CCD 카메라의 픽셀 사이즈 초점거리 누르면 이게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계산하고 그 밑에 칸에 있는 그 대충의 영상의 대충 우리가 예를 들어 M33을 찍었다 그러면 M33의 좌표를 RA 좌표를 그냥 써주시고 요 밑에서 프로세스 눌러주면 그냥 딱 바로 됩니다. 계산이. 근데 별을 잘 못 찾거나 막 이러면 되게 오래 걸리기도 하고요. 요 핀포인트 에스트로메트리 하는 거랑 픽스 인사이트에서 그 이미지 플레이트 솔빙 하는 거 하면 픽스가 좀 빠른 것 같아요. 제가 써보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걸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 이제 아까 그 후진 CCD 8300 그래서 8300의 그 엡실론 160을 썼을 때의 그 스케일이 약 2.1, 한 픽셀에 2.1 아크세컨드 정도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입력을 해주고 얘를 누르면 셋 픽셀 스케일을 누르면 여기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로드 피치를 하면 피치 헤더에 내 망원경 초점거리랑 CCD 픽셀 사이즈를 넣어주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냥 요거 X, Y 픽셀 사이즈 써주고 830이랑 5.4 마이크로인가 그런데 요거 써주고 초점거리 써주고 캘큘레이션 누르면 이렇게 딱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요거까지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좌표 넣어주고 아까 여기 그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20까지였는데 요걸 5에서 15등 이렇게 해주고 에어링은 그냥 뭐 좌표 정확히 하니까 100% 해주고 저도 요거는 몇 개의 별을 그 솔빙할 때 쓸 거냐 해서 100개로 좀 줄여놨어요. 그냥 아까 500개 돼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프로세스 딱 누르면 뭐가 바뀌냐면 여기 빈칸이었는데
여기에 그 진행되는 과정을 쭉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면 이 영상의 아래 그 적경적이 값을 딱 해서 영상 센터에 적경적이 값을 알려주고 포지션 앵글은 저는 가능하면 북쪽을 위로 이렇게 맞춰서 찍거든요. 근데 약간 5도 정도 지금 틀어져 있죠. 365도라고 나오고 플레이트 솔빙을 했더니 계산했더니 초점거리가 538로 나오고 픽셀당 여기는 입력은 이렇게 했지만 픽셀당 2.07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무슨 그 뭐가 바뀌냐면 요거 이미지 한 장 가지고 이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보통은 여기가 그 맥심 DL에서 그 어퍼처로 되어 있어요. 여기를 어퍼처에 있는 걸 에스트로메트리로 바꾸면 플레이트 솔빙 하기 전에는 그냥 요 XY 커서 XY 좌표만 나오는데 여기서 지금 플레이트 솔빙 우리가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하고 나면 그 마우스 커서 움직일 때마다 여기 적경적이 값이 딱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는 커서의 위치고 그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움직이면 커서 움직일 때마다 그때 화면에서의 그 적경적이 값이 나오는데 그 밑에 보시면 여기 센트로이드라고 있거든요. 센트로이드 값이 뭐냐면 이렇게 커서를 맥심에서부터 이렇게 어퍼처가 나오잖아요. 요 근처로 이렇게 가져가면 이 주변에 그 별같이 생긴 애가 있으면 걔를 이렇게 이가 뭐라지? 라디아 플로트라나? 그래서 그 센트로이드를 구해요. 축광 말고 그 PSF를 재서 얘가 센터가 어디라고 알려줘요. 그래서 이렇게 한가운데 안 갖다 놔도 여기 우측에 있는 센트로이드 값은 거의 RAD 값이 딱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요걸로 위치를 구하면 돼요. 예를 들어 지금 요 별에 그 RAD가 여기 나와 있는데 요게 이렇게 움직이는 소행성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갖다 대면 그때 RAD가 우리가 위치를 바로 구할 수가 있죠. 근데 대부분의 우리가 이제 이런 딥스카이 찍으실 때 노출을 뭐 300초에서 뭐 HR판 1200초 이렇게 찍으시니까 그 사이에 얘가 지나간단 말이죠. 소행성이. 그러면 시간을 리포트 하실 때 센터 시간으로 해야 되고 노출시가 300초면 시작한 타임에서 150초 시간으로 결정하시고 그 다음에 스트릭이 이렇게 길게 나와 있으면 그 스트릭의 센터를 그 위치로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여기서 맥심에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픽스인 상태에서는 플레이트 이미지 솔버인가? 이미지 솔버라는 그 프로세스가 있고 거기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바탕이 온통 하얀색.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 솔버를 누르면 일단 이 서치를 눌러가지고요. 내가 찍은 대상이 예를 들어 M33이다 라고 요 돋보기 딱 누르면 카탈로그 나오거든요. 이렇게 서칭된 거. 얘 딱 누르면 그 좌표가 여기 써집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그리고 여기에 이제 초점거리랑 또 이건 뭐 다 왜냐면 플레이트 솔빙하는 게 다 똑같거든요. 광학계 초점거리하고 센서의 사이즈, 픽셀 사이즈를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5.3마이크로 넣어주고 OK 누르면 이제 이렇게 쫙 지가 계산을 하죠. 하고 나면 이미지 센터의 그 적경적인 값하고 픽셀 사이즈, 그다음 초점거리, 픽셀당 2.06초라고 이렇게 플레이트 솔빙한 결과를 보여주고요. 그걸 가지고 픽스에서 혹시 다른 거 있어요? 애노테이션 말고 애노테이션 하면 그 영상에 이게 보이고요. 그거 하지 말고 프리뷰를 딱 누르면 창이 하나가 뜨거든요. 프리뷰 창이. 그 프리뷰 창이 뜨면 아까 맥심에서랑 똑같이 이렇게 커서를 움직이면 RAD 값이 이렇게 밑에 표시가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움직이는 소행성이 요거다. 그럼 요 센터에 이렇게 갖다 대면 맥심처럼 센트로이드는 안 해주고 그냥 그 커서의 센터 위치를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그 값이 이제 이 아래쪽에 이렇게 적경적 값이 표시가 됩니다. 이제 거기까지 해서 이동하는 놈의 그 노출 시간 아까 그 중간 타임으로 하고 그 RAD 적경적인 좌표 값을 얻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 플래닛 센터에 여기 링크 있거든요. 이 링크에 가서 링크 누르면 딱 이 창이 뜨고요. 아무것도 없는 창이 뜨고 날짜랑 죄송합니다. 네, 이게 여기서 보시면 날짜하고 반치찬 날짜, 연도, 월, 일에 그 소수점 두째 정도까지 시간 이렇게 써서 시간 단위 위치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플레이트 솔빙에서 구한 에스티메트리한 그 소행성이라고 추정되는 놈의 적경적인 값을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그 밑에는 사실 뭐 별로 바꿀 건 없는데 여기 서칭을 할 반경은 60 마크미니니까 1도 정도로 지금 하고
뭐 나머지 옵저베이션은 없으니까 그냥 하시고 그냥 엔터 치시면 얘가 그 아까 우리가 그 영상 센터로 입력해서 그 필드 안에 반경 1도 안에 있는 녀석들 수행성을 이렇게 쫙 다 보여줍니다. 그러면 아까 그 내가 입력한 수행 여기 보시면 이 포인터가 보니까 이것도 안 됩니다. 여기 보시면 옵셋 값이 있어요. 옵셋 값. 옵셋이 뭐냐면 내가 입력한 그 센터, 그러니까 그 소행성이라고 추정되는 놈으로부터 떨어진 이게 단위 설정한 건 저 밑에 있는데 아무튼 지금 이렇게 좀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옵셋 값이 작은 놈이 이제 그 소행성이라고 추정되는 건데 지금 현재로는 아무튼 그 필드 안에 있는 걸 다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봤더니 내 위치랑 이게 많아요. 여기 보시면 적경적이고 V 매그니튜드거든요. V 매그니튜드 보시면 밝은 게 없어요. 17.1이 제일 밝은. 사진에는 되게 어두운 수준이에요. 되게 어두운 녀석이고 보통 뭐 20등 1도 단위인가요? 네? 1도 단위. 어디 가요? 오프셋이 아니죠. 아닌 것 같아요. 네. 옵셋도 설정할 수가 있어요. 몇 돈지 분인지 촌지 이렇게 설정한 게 있고요. 16인치급에서 찍힐 정도의 밝기인데 다 웬만한 하늘에서. 그쵸, 한 300초 찍으면. 네. 근데 우리가 이제 300초나 600초 찍을 때 얘가 움직여요. 그 실제 등급보다 좀 어둡게 스트리그 그 나눠진 사이즈로 나오죠. 네. 그래서 요 값을 보고 예를 들어서 거의 뭐 0.1, 0.2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이게 내가 아까 찍은 그 소행성이구나 하는 걸 바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있는 소행성 리스트 요 표를 모니터가 2개면 좋은데요. 모니터가 하나에 요걸 띄워놓고 그 아까 맥심이나 픽스에 가가지고 이렇게 적경적으로 움직여 보면 여기 있는 저 아래의 값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로 바로 그냥 이렇게 비교하면서 찾을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찾았는데 다행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내가 소행성이라고 이상한 소행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리스트에 있으면 뭐 그냥 여기서 아까 6번에서 끝나는 거고요. 근데 없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요거를 공부 좀 하셔야 돼요. 이걸 제가 여기서 오늘 다 설명드리기 너무 길고 복잡해서 링크만 일단 이렇게 이거 나중에 나다 그 홈페이지에 자료 올라가니까 요 링크 좀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 저걸 좀 자세히 좀 읽어보셔야 돼요. 요새 코멧에 관심. 구글에서 그 번역도 잘 해주거든요. 요즘 구글 번역 좋아하셔가지고 그거 읽어보시면서 다시 영어로 바꿔서 이게 그거나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거 할 때 에스토메트리 할 때 주의점 에스토메트리 할 때 주의점을 알려주고 얘네가 그 다음에 데이터 보낼 때 어떤 포맷을 보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정관장님처럼 고정관 직지가 있어서 그냥 뚜껑 열고 바로 하면 맨날 그 위치가 정해진 사람들은 괜찮은데 이동하는 사람들은 그럼 과연 레포트랑 이런 거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딱 친절하게 알려져 있는데 사실 저게 다 수십 개의 메뉴에 숨겨져 있어요. 이거 찾는 거 한참 걸렸어요. 그 다음에 저 소행성이 아니고 해성을 발견할 경우에는 이쪽으로 좀 보내는 데가 좀 달라요. 해성하고 소행성이. 그래서 일단은 소행성이라고 추측이 되는 놈을 여기로 메일을 보내셔도 되고요. 홈페이지에 텍스트로 이렇게 리포트하는 사이트도 바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일단 레포트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레포트 할 때 포맷이 이제 여기 있는데 이거 정관장님 일단 한번 해주세요. 네. 보시면 이제 이거 뭐였더라? 미안하게. 코드가 저기요? 관측지, 옵저버트리 코드. 그냥 있을 경우에 그 쓰고 없으면 500인가 그 쓰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은 관측자, 메저먼트 누가 했는지, 망원경 어떤 건지, 이거는 이제 카탈로그 뭘 썼는지, 그 다음에 저건 이제 자동으로 메일이 날라오는 거기에 붙어 코드고, 그 다음에 메일 주소,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적경 저기값, 여기 앞에 건 시간, 일자 시간, 적경 저기, 그 다음에 저 뒤에 건 이거 적경 저기네요. 적경 저기고 여기 뒤에 이제 옵저버트리 코드 이렇게 이런 텍스트 형식을 잘못 입력을 하면 자동 리젝이에요. 그냥 바로 칸을 못 맞추거나 이상 글자 들어가면 자동 리젝이에요. 왜냐면 이게 사람이 보는 게 아니고 전 세계 있는 사람들이 레포트를 하니까 사람이 일일이 메일을 보고 이거 그거구나라고 할 수 없고 그냥 그 서버가 받아서 그냥 바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이따 알려줄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실제로 그 어디 가셨지?
모양식이 네, 같이 하셨던 영상에서 이거 한국에서 찍은 거죠? 네, 한국에서. 한국에서 찍은 영상에서 지금 보시면 플레이를 하면 요거 요거 되게 희미해. 네. 되게 지금 요것도 그 뭐냐면 맥심에는 이거 없죠. 맥심에 블링크 기능만 있네. 맥심에서 블링크 없을 거예요. 픽셀 사이트에 블링크. 그러니까 맥심에서는 백신에 블링크 있어. 그렇죠. 블링크 이렇게 영상만 이렇게 두 개 해주는데 열기 넣으면 블링크 해줘. 예, 픽스에서 이렇게 하면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아예 이렇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보기가 되게 편해요. 이렇게 움직이는 요 놈을 아까 그 리포트를 하신 거고요. 지금 제가 대충 이제 퍼져 있어가지고 저기 한데 포트매트를 해보면 한 20등급 정도 돼요. 되게 어둡더라고요 생각보다. 그 어두운 걸 찍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무슨 저기 이제 그 올바른 폼에 맞춰서 그 레포트를 잘 해서 리젝이 안 되고 되면 이제 컨펌 메일이 이렇게 날라오죠. 그래서 네가 언제 보낸 게 이렇게 해서 사인이 됐다, 이렇게 억셉트가 됐다라고 나오고, 그 다음 요거는 이제 예전에 저기 진천에 있는 충북대학교 전문대에서 했던 리포트 폼인데요. 아까랑 대동소이하지만 아무튼 여기 코멘트 같은 거 쓰는 것도 있고요. 똑같습니다. 적경적 날짜, 적경적이 위치. 얘네는 이게 그 우리가 이제 보통 RGB 영상 찍을 때 하는 필터가 레드, 그린, 블루라고 우리 보통 부르는데, 이 측광을 위한 필터는 UVVR의 필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RGB는 측광하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무튼 여기는 이제 학교에서 측광하는 망원경이기 때문에 이 R 필터가 우리 쓰는 R 필터랑 좀 다르고요. 그래서 여기는 R로 했을 때 13.6등급이라고 이제 등급까지 얘네가 해서 레포트를 했던 거예요. 되게 밝은 거예요. 저거면은 자기 이름이 붙는 거예요? 저는 발리겠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19등선까지는 99%다 아, 발견돼요. 우리가 발견했겠구나. 얘 발견하려면 21이나 22등급. 그래서 사실 고정과 직지도 아니고 소형이 경우에서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는 안 돼요. 네. 프로그램을 다 돌려. 그래서 사실 이제 마지막인데요. 그 아까 그 NPC 홈페이지에 가면 얘네들이 이제 관측을 요하는 수행성들 리스트가 쫙 나와요. 그럼 그거를 이제 관측을 해가지고 자기 옵저버트 코드도 부여를 받고 계속 관측해서 리포트를 해주는 거죠. 신뢰를 쌓는 거죠. 나 이 정도의 에스토메트로 니네 그 원하는 수행성 관측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메일이 더 잘 그냥 신경 써서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리고 너무 길게 스트릭으로 되면 이 센터 위치를 잡기가 좀 어려우니까 이렇게 찍어서 이상한 애가 찍혔으면 위치가 판별이 될 정도로 노출 시간 좀 줄인 다음에 약간 그 너무 스트릭 길지 않게 노출을 찍어보시고, 그 다음에 레포트 샘플 보시고 메일 잘 보내면 사실은 되고요. 요게 아까 그 MPC 센터에서 관측을 필요로 하는 스코어가 100점. 얘는 지금 관측이 무조건 해주면 좋은 그 스코어대로 리스트가 쭉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관측해서 그 메일 딱 보내서 컨펌 되면 이제 계속 그 수행성 관련된 거 할 때 좀 편안하다고 실제 하신 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거를 보여드릴 건데 여기 인터넷이 되니까 이게 뭐냐면 그동안 발견된 거구나. 동영상을 틀어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저 나사에서 올해 2018년 초에 이제 만든 영상인데요. 실제 소행성들이고 실제 현재까지 발견된 소행성들이고 동영상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찾을 수 없죠. 글을 안 해놨거든요. 이게 뭐냐면 보시면 빨간색은 1km가 넘는 소행성들, 그 다음에 140m 정도까지, 그 다음에 파란색은 그냥 나머지 작은 애들 다 해서 이게 연도를 보시면 80년대부터 쭉 관측해가지고 지금 2018년도에 이렇게 쭉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망원경도 커지고 센서도 감도 좋아지니까 이제 되게 작은 애들 140m보다 훨씬 작은 소행성들이 발견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확실하게 그것도 이제 떨어져가지고 몰랐는데 몇 년 전에 그 러시아에 떨어졌었잖아요. 첼레아빈스크이 떨어지는 거. 뭐 러시아 애들이 10m라고 미국 애들 뭐 18m라고 하는데 그 10m 정도가 떨어졌을 때 남은 건 사실 얼마 안 되지만 그 정도 피해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행성이 너무 많아요. 사실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지구 근접 전체에 감시하는. 그렇죠. 이 방만한 거예요. 그렇죠. 사이즈가 이 정도. 잠깐만요. 그래서 시간 좀 됐어요? 지구가 멸망한 거는 다 발견된 거예요. 걔네 NEO일 경우에 좀 더 많이 저걸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실 문제인 거지.
보시면 1999년도에 아 인천시 네, 1999년 잠시만요 여기 빨리 가네. 2009년, 2018년에 발견된 애니오가 파란색이고요. 이게 이제 다 지구 근처를 지나는 애들. 그러니까 여기 있다고 안 지나는 게 얘네가 궤도가 이렇게 지나가는 애들도 있고. 그 다음에 노란색은 이제 지금까지 발견된 모든 소형들. 되게 위험한 분야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큰일 났네, 이거. 요즘에도 많이 발견해요. 네? 일본에서는 계속 발견하고. 하는 문제 때문에 그래요. 시간이 다 돼서 시행을 다음에 하는 거로 노하우가 있더라고요. 아니요, 소행성은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네. 그럼요, 밥 먹어야 근데 돼요. 일단 예. 이게 노하우가 있어서 그 저번에 한번 늘 계속 발견하는 소행성 말고 가지고 어두운 장치 같은 경우 발견한 거 PC용으로 들었는데 되는 거는 찍는 장소도 정해져 있고 차를 그러니까 우연치 않게 발견하는 현재 경우도 거의 카탈로그가 없으면 그 아이디를 할 수가 없죠. 그 카탈로그 그 은하단 같은 걸 발견했는데 카탈로그 아베를 또 다운받아서 다 동정을 해봤는데도 없더라고요. 없어요? 네. 그런 건 뭐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 사실 공양식 씨가 국내에서 FSQ 106그 8300으로 찍다가 이미지 처리하다가 찍은 지 한 4일 된 이미지에서 저게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SOS가 와서 확인했더니 1아크민 안에서도 확인되는 게 없어요. MPC 체크를 해도. 그래서 이제 리포트 하는 방법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저기 80칼럼이었나 저거를 딱 맞춰야 되고 그 맞추는 내용들이 너무 여러 문서에 막 있어가지고 맞추기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겨우겨우 맞춰서 리포트를 해서 리포트 자체는 이제 억셉트 된 거고 그 이후에 저희가 예측되는 궤도를 뽑을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MPC 사이트에서 내가 관측한 포인트를 몇 개 집어넣으면 앞으로 예측되는 궤도가 나와요. 그거 가지고 수적 관측을 계속 하고 있고 지금까지 한 5번, 6번 정도 추가 리포트를 더 해놓은 상태예요. 근데 지금 이게 완벽하게 다 그냥 승인까지 날려면 한 2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진짜? 네, 예, 지금 전문대는 한 번만 추가 관측을 하면 되고요. 개인은 2번의 추가 관측이 있어야 되니까 2번 하기 위해서는 결국 계약 주기 2번이니까 시간이 되게 걸리죠.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저는 오늘 관측, 내일 관측, 그게 모레 관측 그쪽 규정으로 그래 돼 있어요. MBC 규정으로. 제가 이제 이해한 MPC는 처음에 사실 제일 처음에 잘 리포트가 안 됐던 거는 제가 되게 고생했거든요. 리포트하면서 내용을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적어도 2포인트는 있어야 궤도 예측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관측한 한 포인트, 뭐 내일 관측한 한 포인트 이렇게 했어요. 계속 이제 원 포인트라고 2개인데 그랬더니 하루에 최소 2포인트 이상 관측을 하루에 최소 2포인트 이상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걸 지금 저 같은 경우는 한 5일, 6일 뭐 이렇게 시간 간격을 두고 리포트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답이 오겠죠. 맞다. 근데 일단 이동하는 정체인 건 맞고 예측되는 궤도에 늘 그 자리에 있고 MPC 체크는 절대 없고 해서 아직 등록이 안 된 거는 맞아요. 등록이 안 된 건 맞는데 우리보다 더 일찍 누군가 했을 수도 있고 네, 똑같은 걸 서로 다르게 리포트하고 있는 걸 수도 있고요. 스큘러에 찾아보시면은 스큘러에 올라와 있을 수도 있고 네. 왜 답에 하라고 하냐면 오늘 찾고 하루 저녁 지났다가 그 다음날 찾는 게 같지 않을 수가 있기 네, 때문에 하루 저녁에 2포인트 이상을 촬영하라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시간을 남겨를 두고. 그렇습니다. 발견한 사람한테 우선권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 궤도 계산한 사람이 제일 우선권이 있어요. 그 2년 뒤에